그리고 정인 최선에 대한 추가 신문사항 제18항 관련해서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최선 씨. 예. 정인은 아까 청구인 측 대리인이 2016년 8월경 고영태와 사이가 멀어지자 유상익의 지시하에 새로운 회사인 인트리스 설립했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검사실에서 자료를 보내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뜻인가요? 인투리스는 저희가 그 더훈투를 만들기 전에 이름을 한번 정한 건데 그게 그 내용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지 관련 저희 이제 임대사업 그런 회사였는데 그 저희 그 유상용이 보낸 거에는 그 미르하고 블루케이하고 그 K스포츠가 우회를 지배하는 그런 인투리스라는 거를 그 이렇게 그 기획안 같은 걸 보는데 저는 그런 걸 지시한 적도 없고 계획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검사실에 있을 때도 그 검사 진행 중에 그거를 다른 검사님이 갖고 와서 증거라고 이거 바른대로 얘기하라고 그런 강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정의는 그 인트루스라는 회사의 지배구조 등에 대해서 전혀 말한 적이 없는데 유상영이가 그걸 가지고 와서 계속 검사님을 보여주고 검사님이 그걸 근거로 신문을 하더라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거는 그때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절대 제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지시한 적도 없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상용이라는 자는 그 고영태가 그 블루케이를 폐업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자기 친구라고 잠깐 와서 그 일을 시키겠다고 해서 온 사람이지 제가 그런 정도의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인 취지는 고영태와 유상영이가 짜고 정인에 대한 어떤 모함되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보면. 예, 신문 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인은 정호승 비서관을 1998년경부터 알게 된 거죠? 네. 당시 정호승 비서관은 정인의 전 남편인 정윤회와 상호관계에 있었죠? 네. 그때 정인은 몇 살이었고 정호승 비서관은 몇 살이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30대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나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정인은 정호승 비서관에게 말을 낮춰서 말은 속칭 말을 놓고 정호승 비서관은 정인에게 말을 높이던 그런 관계로 시작했습니까? 뭐 그렇게 말을 낮추거나 높이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정호승 비서관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서 서로 그런 관계였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관계가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거죠. 뭐 계속되어 왔다기보다도 하여튼 그런 관계였다고 보여집니다. 1-5, 1-6 생략하겠습니다. 1-7입니다. 따라서 정인은 남편의 부하였던 속칭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이 젊은 시절부터 알아왔고 정인이 피청구인과 친한 사이였으므로 정인은 그 3인방을 어린 동생처럼 말을 계속 놓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온 건 맞습니까? 말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신분은 있었지만 말을 놓는 것은 아니었다. 피청구인 대통령은 정인이 3인방을 동생처럼 그렇게 대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뭐 그런 개인 관계까지는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이항입니다. 정인은 2013년 5월 29일 정호승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유럽 순방 전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어서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을 발표하도록 권하거나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3항 3-1입니다. 정인은 40년에 걸쳐 피청구인을 알아왔죠. 네. 그런데 정인은 피청구인에게 정인의 의견을 직접 말한 적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정비서관을 통해서 했지.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 적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나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잘. 3다했습니다. 정의는 평소 피청구인 대통령의 공손한 말씨와 태도를 보였었죠. 네. 3-4항 생략하겠습니다. 사항입니다.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직접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4-랑 생략하고 4-양 피청구인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그렇게 주고받을 정도로 그런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메시지를 직접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다. 네.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경우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보낸 적은 있습니까? 네, 보낸 적은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다. 정의는 정호성 비서관 이외에 다른 비서관을 통해서 피청구인에게 메시지 보낸 적 있나요? 없습니다. 5항입니다. 5항 생략했습니다. 전문의 질문이 나왔으니까. 정의는 매주 청와대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한 달에 몇 번 또는 1년에 몇 번 청와대에 들어간 걸로 기억이 되나요? 그거는 개인 사생활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청와대 들어갈 때마다 피청구인 대통령 만났던가요? 아닙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의는 매주 일요일 저녁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 관저에서 문고리 사령관과 저녁을 같이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인이 청와대에 들어간 이유는 뭔가요? 그것도 개인적인 사적인 일입니다. 정인이 피청구인 대통령의 옷을 구해주는 문제로 청와대에 들어간 것 외에 다른 문제로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5-5- 생략하겠습니다. 5-5-3 생략, 5-4도 생략, 5-6항입니다. 정인이 청와대에 들어가 피청구인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대화를 한 시간은 몇 시간 또는 몇 분가량 되었나요?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간단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을 만날 때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이 되나요? 그냥 개인적인 주제였습니다. 5-8항입니다. 정의는 청와대에 들어가 피청구인 대통령을 만날 때 정인이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정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임을 밝히고 부탁을 한 적은 있었나요? 없습니다. 정의는 2014년 2월 최순실에서 최서원으로 이름을 바꿨죠. 네.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이와 같이 정인의 이름을 개명한 사실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정인의 딸 정유라가 2015년 6월 정유엔에서 정유라로 이름을 바꿨죠. 네.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이와 같이 정유라 이름을 개명한 사실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그것도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서 얘기 안 했습니다. 정의는 정인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입학했다는 사실을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정의는 정인의 딸 정유라가 승마 선수로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말한 적 있습니까? 말한 적은 없지만 알고는 계셨습니다. 6항입니다. 정의는 청와대에 들어가 피청구인 대통령 몰래 속칭 문고리 사명을 불러 모아놓고 국무회의 사항이나 국정에 관한 토론이나 의견을 말하는 회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6-1 생략, 6-3항입니다. 정의는 국무회의 사안에 대해서 영향력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 전혀 없습니다. 6-4항 생략, 7항입니다. 정의는 정인의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과 국가 정책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7-1항 생략, 7-2항입니다. 정의는 검찰 수사 당시 대통령이 정책 기조가 굉장히 강하고 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므로 정의는 대통령이 이미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하여
단지 참고 의견을 드릴 뿐이다라고 진술했죠. 어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정의는 네.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굉장히 강하고 네. 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므로 정의는 대통령이 이미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하여 단지 참고 의견을 드릴 뿐이다라고 진술했는데 맞습니다. 대통령은 그 국가를 움직이는 철학은 분명히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세간에서는 정인이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정책을 지시하고 피청구인은 대통령은 정인의 지시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였다는 언론 보도와 소문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과장된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간인이고 국회에서 활동도 안 해본 사람이고 정치적으로도 뭐 각 분야에 알지도 못하는데 대통령은 그동안 오랜 세월 정치 생활을 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왜곡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 청와대에 파견됐던 경찰관과 그 경찰관의 진술을 인용하는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서열 순위로는 정인이 1위, 정인의 전 남편인 정윤회가 2위, 대통령이 3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계속 생각을 묻는 질문이 뒤에도 반복이 될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5항입니다. 정의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정의이 대통령을 멀리 떠나려고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네. 전부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 정권마다 저희가 많이 그 세무조사도 많이 받고 탄핵을 많이 받아가지고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려고 그랬습니다. 정인이 대통령 곁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던가요? 일단은 제가 마지막으로 혼자 되셔가지고 저도 혼자 되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독일에 저희가 이주를 하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뭐 지켜드려야 되고 도와드릴 게 있나 해서 남아 있었던 거지 어떤 제가 무슨 사득이나 이득을 취하려고 그랬으면 독일로도 가려고 생각 안 했었을 것입니다. 혹시 정인이 없으면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인을 곁에 두려고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인가요?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인이 국무회의 일정까지 지정하였다라는 보도가 있으나 정인은 정인의 의견을 말하였을 뿐인데 정인의 평소 말하는 태도, 습관 때문에 남에게 지시하는 것처럼 비쳤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요? 제가 말투가 조금 좀 여성스럽지 못하고 딱딱거리는 면이 좀 말투에서 그런 면이 좀 많이 나온 게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정인은 정호승 비서관, 안봉근 비서관 등과 메일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이용했죠. 뭐 안봉근 비서관하고는 공유를 안 했습니다. 정호승 비서관과 공유하는 시스템은 네. 유지한 거예요. (7-10항입니다) 정인과 정호승 비서관이 이와 같이 메일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피청구인 대통령이 알고 있었습니까? 그거는 직접적으로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뭐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았을 거니까. 몰랐을 것이다. 네. 7-11항 생략, 11-1도 생략, 11-2도 생략, 7-12입니다. 정인과 안봉근, 정호승 비서관이 이와 같이 메일을 공유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정호성 비서관이 어떻게 했는지는 거기까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7-13입니다. 만약 정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꼭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7-14입니다. 정인은 40년간 피청구인 대통령을 알아놓은 과정에서 정인은 단 한 번의 무리도 일으킨 적이 없죠. 무리를 일으킨 적 없습니다. 정인은 40년간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청탁이나 부탁한 사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정인이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청탁이나 부탁을 하였다면 피청구인 대통령이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인지 예상할 수 있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인이나 뭐 저기 가족들을 전부 그런 그를 만들려고 안 그러셨기 때문에 누구의 부탁이다 그랬으면 안 들어주시고 객관적인 판단에서 항상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7-17항 새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인과 피청구인 대통령이 어떤 동거래 한 적이 있습니까? 옥각분이 없습니다. 정인은 피청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채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인이 돈을 대신 갚아주거나 그런 적 있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정인과 피청구인 대통령이 사업 같이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정인과 피청구인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라 그러는데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 일 해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파랑입니다. 정인은 공무원의 임용 절차에 따라 행정 일반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그다음 법관, 검사, 경찰 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경력직 공무원과 그리고 장차관과 같은 정부직 공무원, 비서관 등과 같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공무원들이 나눠져 있는 거 아는가요? 모릅니다. 저는 정치에 그렇게 관심도 없고 직위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정인은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 되어있는 신분 보장이 되지 아니하여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정인은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명되기 위하여도 특별한 전과가 없는 등으로 까다로운 검증 절차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인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속칭 문고리 3인방의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그리고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알지요? 네. 이재만, 정호성, 안봉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언제 누구의 소개를 알게 됐는지 지금 쭉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뭐 세 사람은 원래부터 알았던 사람들이고요.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은 옛날부터 알아왔던 옛날부터 사람이니까 예, 아는 것이고 예. 김종덕 씨는 전혀 제가 모릅니다. 김종덕은 전혀 모른다. 김종은 아까 지인의 소개로 알았지만 처음에는 얼굴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고 그럼 언제부터 김종을 알게 된 거예요? 차관이 되기 전부터 알았나요? 되고 난 다음 알았나요? 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차관 임명 후 알았다. 차은택은 고영태 소개를 알게 된 거죠. 네. 문화창조융합본부장 되기 전에 알았고 맞습니까? 네. 김상률은 언제부터 알았죠? 김상률 씨는 모릅니다. 저는. 모른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송승각도 모른다는 네, 거죠. 송성각 씨는 전혀 모릅니다. 9-1-2입니다. 고영태는 정인에게 차은택을 소개하면서 유명한 감독이라고 소개를 했죠. 네. 추가로 묻겠습니다. 차은택이 유명한 감독이라는데 어떠한 것을 한 유명한 감독이라고 그러던가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뭐 여러 가지 제가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문화에 대해서 뭐 저는 지인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 뭐 유명한 뭐 제작 뭐 콘텐츠 한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알았습니다. 9-2입니다. 고영태가 진술하기에 정인과 고영태, 차은택 3명 있는 자리에서 정인이 문체부 장관 할 만한 사람 추천해보라고 말하였고 차은택이 김종덕을 추천하였는데 그 후 김종덕이 장관이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정인은 고영태, 차은택이 있는 자리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정인은 차은택, 김상률, 송승각을 추천해서 정부기관에 임명되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구만요. 결국 네. 몰랐으니까. 네.
9-3-1입니다. 혹시 정인이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공무원이 된 인물 가운데 정인 이외에 다른 사람도 추천해서 공무원 됐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9-3-2 한번 바꿔먹겠습니다. 정인이 혹시 추천해서 공무원 된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9-3-3 생략. 9-3-4도 생략. 9-3-5도 신문 해석금 생략. 9-3-6도 생략. 9-3-7도 생략. 9-4입니다. 정의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김종 전 차관을 대통령 차관 되기 전에 알지 못하였고 차관으로 추천한 적도 없다. 그런 취지인가요? 행정차관은 그 이력서는 제가 준 적이 있지만 그 전에는 얼굴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그냥 뭐죠? 그 검증위원회에서 아마 해갖고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력서만 준 적이 있다 그러는데 네. 이력서를 누구한테 줬는가요? 정호성 비서관이 먹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김종 전 만나지는 차관을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고 예. 이력서만 받아서 예. 정호성 비서관에 예. 주었다. 그다음 김종 전 차관이 차관으로 되고 난 다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김종천 차관을 만난 적은 있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김기춘 실장님 자체를 좀 잘 모릅니다. (9-4-입니다) 김종 전 차관의 진술에 의하면 김종과 정의는 2014년 5월경부터 2주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하고 3개월에 한 번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있나요? 그런 기억 없습니다. 그럼 김종 전 차관을 만난 걸 다 합하면 몇 차례쯤 되나요? 한 몇 차례는 만난 것 같습니다. 예? 몇 차례 정도 만난 몇 것 같아요. 차례? 기억이 없어요. 서너 차례 뭐 그 네. 정도인가요? 네. 저희는 김종 전 차관에게 부탁해서 체육계 인사에 대한 인사 문제에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9-5 생략, 9-6도 생략, 9-6 생략, 10항입니다. 정의는 김종 전 차관에게 부탁해서 체육계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0-1 생략, 10-2 생략, 10-3 생략, 11항. 정의는 더 블루K 알죠? 네. 11항입니다. 정의는 김종 전 차관에게 부탁해서 문체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 코리아 레저가 창단한 장애인 펜싱팀 대행업체로 더 블루K를 선정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그리고 지금 형사재판 중이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의의 딸 정유라는 2013년 4월 한국 마사회컵 승마대회에서 준우승한 사실이 있죠. 네. 당시 대한승마협회 전무이사였던 박원호는 정인에게 정유라가 우승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말하면서 박원호에 반대하는 승마협회 관련자들과 이들을 비호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이 문제이고 이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12-2는 달리 물어보겠습니다. 정의는 박원호로부터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른 경로를 통하여 정유라가 승마협회 소속 심판들 때문에 우승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정인이나 정인의 전 남편으로서 정유라의 아버지인 정윤회를 통하여 그러한 사실을 피청구인 대통령이나 피청구인의 보좌관인 정호성 등 속칭 문고리 3인방에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요. 걔가 우승을 하고 안 하고는 우승이 개념이 아니라 1, 2, 3등 점수가 매겨지는 건데 저는 그런 거에 관여한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계속 애가 상처를 받고 그냥 그 언론의 그런 압박 때문에 애가 완전히 잘못 나가가지고 걔 인생이 정말 지금 저렇게 될 정도로 저렇게 됐는데 그건 정말 억울한 부분입니다. 제가 무슨 1등도 할 수, 1등, 2등이 아니라 점수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는데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12-3 생략, 12-4. 정의는 그 후 피청구인 대통령 또는 속칭 문고리 3인방 또는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유진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그 부처 고위 간부, 예를 들면 노태웅 국장 및 김진숙 과장은 문제가 있으니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건의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승마 담당인지도 모릅니다. 정호승 비서관이 진술한 걸 보면 피청구인 대통령은 태권도 시합에서 억울하게 패한 선수의 아버지가 자살하는 등으로 체육계의 비리가 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조응천 당시 비서관에게 조사를 지시하였고 조응천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교체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정의는 이에 대해서 정호승 비서관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나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 또는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정의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 영진센터에 6억 7천만 원을 차은택이 제작한 늘품 체조에 8억 5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의는 2015년 2월경 김종 전 차관을 만나 정의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있습니다. 12-6-1 생략. 12-7은 바꿔보겠습니다.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장시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적은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정의는 김종 전 차관이 스포츠 진흥에 관심을 가진 피청구인 대통령의 방침이 장시호에 대한 지원과 부합한다고 판단해서 그와 같은 지원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죠. 아니요. 아니라고요? 네. 그럼 지원하게 된 오늘 경위가 김종 차관이 제가 그게 동계 스포츠가 그 애들이 쇼트트랙이 유명한 애들이니까 거기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김종 차관이 자기가 생각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15 질문의 의지를 뜻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정인의 정언으로 그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인과 장시호는 2018년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용해서 정부 지원금을 편취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안으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를 설립하였던 언론 기사가 많고 검찰도 같은 방향으로 수사하고 있는 사실 알고 있죠? 네, 그거는 거의 강압수사에 불과합니다. 정인과 장시호는 언론 기사 내용과 같은 오해대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를 설립했습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이야기처럼 언론에는 정인과 장시호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용해서 정부 지원금을 편취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안으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를 설립했다는데 정인과 장시호가 그런 의도로 그 스포츠 센터를 만든 것만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니다. 저는 운영에는 관련 안 했습니다. 정인은 안종범 정호승에 대한 공소장 다 보셨죠? 대충 봤는데 지금 뭐 너무 힘들어서. 거기 보면 정호승 비서관에 대한 공무상 비밀술제 그 문서 목록 다 보셨어요? 대충은 봤는데 지금 뭐 워낙 그 몸이 안 좋고 그래서 잘 기억은 잘 안 나요. 13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1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2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 다시 3에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각종 인사안을 정호승 비서관이 정인에게 보낸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기억이 나세요?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인사안을 그럼 정인이 받았다는 겁니까? 받지 못했다는 건가요? 무슨 인사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호승 비서관이 정인에게 보냈다는 인사안. 그게 어떤 인사안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 특사단 추천할 국회의원 명단.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가원장, 정보원장 및 행정각부 장관 등에 대한 후보자 인선안. 그거는 검찰에서도 보여줬는데 PC에서 나왔다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적이 없다는 건가요? 네. 그럼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및 청년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선안, 국정원장 등에 대한 그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13-3 생략하고 있습니다. 13-4도 생략하겠습니다. 13-5, 13-6도 다 생략해야 되겠습니다. 14항입니다. 정의는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정의의 전남편 정윤회와 속칭 문고리 3인방 등 10명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속칭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 알고 있죠? 네. 정인 또는 정인의 전남편 정윤회는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청와대 고위 간부들 하여금 세계일보 사주 및 경영진에게 후속 보도를 못하게 부탁을 하거나 세계일보 사장을 퇴임토록 압력을 가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16항 승려하고 정의는 17항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불미스러운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여러 불미스러운 소문 중 정인이나 정인의 전남편 정윤회와 관련된 소문들이 있는데 그중 정인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얘기들은. 정인은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 다른 사람과 함께 들어가 피청구인 대통령을 만나거나 청와대 밖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0항입니다. 정의는 피청구인이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들의 행복을 정진시키기 위하여 문화 창달, 스포츠 진흥에 많은 관심을 가진 사실을 알고 있죠. 네.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이 문화 창달 및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하여 여러 차례 국무회의나 각종 회의에서 발언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정의는 이 사건 발생 전까지는 안종범을 알지 못했죠.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러고 검찰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강압적으로 물어보는데 모르는 건 모르는데 계속 아는 고리를 연결해서 그렇게 강압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지칠 지쳤었습니다. 정의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 설립과 관련해서 안종범 수석과 상의한 적이 있는가요? 안종범 수석 자체를 모른답니다. 모르기 때문에 상의한 적이 없다.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 또는 청와대 비서관을 통하여 문화 관련 재단 법인의 이름을 미르로 스포츠 관련 재단 이름을 K스포츠라고 하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이 2015년 7월 20일경 안종범 수석에게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그룹 회장들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잡으라는 지시를 한 사실을 미리 연락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재단 출연금에서 전혀 제가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23의 1-1 생략 23- 정의는 위 일시가 아니더라도 피청구인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면담할 때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발전 및 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출연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에게 정인이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3-3 생략, 23-4 생략 24항입니다. 정의는 정호승 비서관을 통하여 중국 리커창 총리의 반환 전에 미르 재단을 신속히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전달되게 하였거나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도 그런 사실 전달하게 적 있나요? 네, 기억이 없습니다. 24-1 생략
정의는 미러와 K스포츠에 출연하여야 할 기업들의 그룹별 분담 금액을 피청구인 대통령이나 안종범 수석에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의는 2015년 7월 24일에서 25일 사이에 피청구인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언제 누구로부터 연락받아서 알게 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정의는 나중에라도 2015년 7월 24일, 25일 피청구인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이 면담을 하는 동안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나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그 당시 안종범 수석이 각 그룹의 당면 현안을 정리한 자료를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제출받아서 각 대기업의 현안을 확인하였단 말 들은 사실도 없겠네요. 없습니다. 29강 생략. 그렇다면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단독 면담을 할 당시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는 내용의 삼성그룹의 당면 현안에 대해서 정인이 피청구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전달케 한 사실도 없겠네요. 저는 삼성 합병에 뭐 해치펀드가 뭔지 뭐 합병이 뭔지 그거 관심도 없었고 요번에 들어서 알았습니다. 내용 전달하려도 지식이 없어서 전달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기는 삼성그룹의 합병이라든가 엘리엇 펀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그 자체도 모르고 저는 지금 설명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30-1 생략. 30-2 생략. 31항입니다. 정의는 피청구인 또는 안종범 수석 또는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피청구인이 2015년 7월 25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면담한 내용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31 생략. 정인이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부탁하여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켰다고 박원호, 고영태 등 주위 사람들에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영태한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사람들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얘기하지도 않은 얘기인데. 정의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면 및 SK그룹의 면세점 선정 관련 민원과 롯데그룹의 면세점 관련 민원 및 검찰 수사 등에 대한 민원을 피청구인이나 청와대 관계자에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처음 되셨을 때부터 그런 거를 사적인 부탁 그런 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 또는 청와대 관계자에게 SK그룹과 롯데그룹의 그와 같은 현안을 대통령이 해결하는 조건으로 미러와 K스포츠에 출연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면담한 2015년 7월 25일 직후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으로부터 정경련 산하 기업체로부터 금원을 객출하여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게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정호성 비서관한테. 피청구인 대통령으로부터 정인이 들었다는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들었나요? 정 비서관으로부터 나중에 들었습니다. 정 비서관이 어떤 취지의 말을 하던가요? 그냥 재단 설립을 하니까 좋은 취지로 하니까 잘 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이 정인에게 문화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니 좀 살펴봐달라는 그런 취지.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 살펴봐달라는 취지가 뭔가요? 대통령은 저희가 나서는 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잘 돌아가는지 뭐 그런 정도의 그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인이 주도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재단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나 그걸 보라는 또는 얘기.
편파적인 인사로 진행된 것은 아니냐.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봐달라는 그런 취지였던가요? 그런 취지인 거죠. 제가 앞에서 나서거나 그런 거를 원치 않으셨고 저도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또 생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도 않았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미래재단에. 30번 생략. 정의는 2015년 9월 말경부터 10월경까지 대통령이 언급한 문화사업 관련 재단에서 일할 직원들을 면접보고 직원으로 일할 임직원을 선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르요? 미릅니다. 예. 없습니다. 30다시 생략. 30다시 생략. 36다시 3도 생략. 36다시 4입니다. 정의는 미르재단의 임원진 구성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런 취지인가요? 저는 문화 쪽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은택 씨가 다 추천해서 한 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6다시 생략. 36다시 7입니다. 미르재단의 임직원 중 정인이 선정하지 않은 재단의 임직원들은 어떠한 경로로 재단의 임직원으로 결정됐는지 정인이 아는 게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모릅니다. 거기 이사장하고 그쪽에서 다 알아서 했죠. 그거를 사람을 쓰는 거 저는 별로 관심이 사실 없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관여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피청구인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만난 시점이 2015년 7월 25일이고 미르재단이 설립된 시점은 2015년 10월 26일입니다. 결국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는데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이와 같이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서 정의는 아는 바 있나요? 없습니다. 37다시 생략. 정의는 2015년 10월 하순경 대기업 등의 출연을 받아 설립할 문화재단 명칭을 미르라고 정한 사실이 없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네? 정인이 미르라는 이름 정한 네, 없습니다. 네. 이게 없다. 일부 인사들이 하면 해움, 미르, 가은중, 정인이 미르라고 정하였다고 하는데 사실 아닌가요? 아닙니다. 37-4 생략했습니다. 37-5 생략. 37-6도 생략. 정의는 미르재단 이사장 김형수, 사무총장 이성한 외 임원진 명단과 정관을 마련한 사실 없다는 취지죠. 네. 정의는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임원진 명단과 정관, 사무실 위치 등에 대해서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미르 그거는 없습니다. 미르하고 이 재단 문제는 지금 형사 재판 중이고 지금 진행 중이라서 간단히 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의는 차은택에게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데 문화계 인사들을 추천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본인이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차은택 본인이 한 것이다. 네, 저는 문화계 사람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37-11하고는 달리 물어보겠습니다. 미르의 초대 이사장 김형수는 차은택의 박사과정 은사, 이한선 이사는 HS 에드 출신으로 차은택과 광고계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이고 이승환도 차은택이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정인이 차은택에게 그런 사람 추천해 달라고 그래 부탁한 거 아닌가요? 아니, 추천해달라고 부탁은 한 건 아니고요. 자기가 본인이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해보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차은택이 알아서 한 것이다. 그런 취지인가요? 네. 37-12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13도 생략했습니다. 14도 생략하겠습니다. 37-15입니다. 미래 이사 중 송혜진, 조희숙은 전통문화 관련된 사람들이고 김영석은 한복 관련 인사들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들 중 정인이 전부터 알아 지내오거나 미래에 가입시켜달라고 부탁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30달러 16생략, 30달러 17도 생략. 정의는 2015년 10월 하순경 리크창 중국 총리가 방한한다는 사실을 알고 정호성 비서관에게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37달 19, 37달 20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달 20입니다. 정의는 문화재단 미래에 대기업들의 출연금이 300억 원 필요하다는 말을 피청구인 대통령 또는 정호성 비서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주고받을 정도로 그런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메시지를 직접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다. 네.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경우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보낸 적은 있습니까? 네, 보낸 적은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다. 정의는 정호성 비서관 이외에 다른 비서관을 통해서 피청구인에게 메시지 보낸 적 있나요? 없습니다. 5항입니다. 5항 생략했습니다. 저번에 질문이 나왔으니까. 정의는 매주 청와대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한 달에 몇 번 또는 1년에 몇 번 청와대에 들어간 걸로 기억이 되나요? 그거는 개인 사생활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청와대 들어갈 때마다 피청구인 대통령 만났던가요? 아닙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의는 매주 일요일 저녁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 관저에서 문고리 사령방과 저녁을 같이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인이 청와대에 들어간 이유는 뭔가요? 그것도 개인적인 사적인 일입니다. 정인이 피청구인 대통령의 옷을 구해주는 문제로 청와대에 들어간 것 외에 다른 문제로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5-5- 생략하겠습니다. 5-5-3 생략, 5-4도 생략, 5-6항입니다. 정의 청와대에 들어가 피청구인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대화를 한 시간은 몇 시간 또는 몇 분가량 되었나요?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뭐 간단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을 만날 때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이 되나요? 그냥 개인적인 주제였습니다. 5-8항입니다. 정의는 청와대에 들어가 피청구인 대통령을 만날 때 정인이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정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임을 밝히고 부탁을 한 적은 있었나요? 없습니다. 정의는 2014년 2월 최순실에서 최서원으로 이름을 바꿨죠. 네.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이와 같이 정인의 이름을 또한 전 청와대에 파견됐던 경찰관과 그 경찰관의 진술을 인용하는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서열 순위로는 정인이 1위, 정인의 전 남편인 정윤회가 2위, 대통령이 3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계속 생각을 묻는 질문이 뒤에도 반복이 될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5항입니다. 정의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정의의 대통령을 멀리 떠나려고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네. 전부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 정권마다 저희가 많이 그 세무조사도 많이 받고 탄핵을 많이 받아가지고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려고 그랬습니다. 정인이 대통령 곁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던가요? 일단은 제가 마지막으로 혼자 되셔가지고 저도 혼자 되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독일에 저희가 이주를 하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뭐
지켜드려야 되고 도와드릴 게 있나 해서 남아 있었던 거지. 어떤 제가 무슨 사득이나 이득을 취하려고 그랬으면 독일로도 가려고 생각 안 했었을 것입니다. 혹시 정인이 없으면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인을 곁에 두려고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인가요?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인이 국무회의 일정까지 지정하였다라는 보도가 있으나 정인은 정인의 의견을 말하였을 뿐인데 정인의 평소 말하는 태도, 습관 때문에 남에게 지시하는 것처럼 비쳤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요? 네, 제가 말투가 조금 좀 여성스럽지 못하고 딱딱거리는 면이 좀 말투에서 그런 면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정인은 정호승 비서관, 안봉근 비서관 등과 메일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이용했죠. 뭐 안봉근 비서관하고는 공유를 안 했습니다. 정호승 비서관과 공유하는 시스템은 네. 유지한 거예요? (7-10항입니다) 정인과 정호승 비서관이 이와 같이 메일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피청구인 대통령에 보고하거나 피청구인 대통령이 알고 있었습니까? 그거는 직접적으로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뭐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았을 거니까. 개명한 사실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정인의 딸 정유라가 2015년 6월 정유엔에서 정유라로 이름을 바꿨죠. 네. 정인은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이와 같이 정유라의 이름을 개명한 사실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그것도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서 얘기 안 했습니다. 정인은 정인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입학했다는 사실을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정인은 정인의 딸 정유라가 승마 선수로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말한 적은 없지만 알고는 계셨습니다. 6항입니다. 정인은 청와대에 들어가 피청구인 대통령 몰래 속칭 문고리 3명을 불러 모아놓고 국무회의 사항이나 국정에 관한 토론이나 의견을 말하는 회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6-1 생략. 6-3항입니다. 정인은 국무회의 사안에 대해서 영향력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 전혀 없습니다. 6-4항 생략. 7항입니다. 정인은 정인의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과 국가 정책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7-1항 생략. 7-2항입니다. 정인은 검찰 수사 당시 대통령이 정책 기조가 굉장히 강하고 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므로 정인은 대통령이 이미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하여 단지 참고 의견을 드릴 뿐이다라고 진술했죠. 어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정인은 네.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굉장히 강하고 네. 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므로 정인은 대통령이 이미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하여 단지 참고 의견을 드릴 뿐이다라고 진술했는데 맞습니다. 대통령은 그 국가를 움직이는 철학은 분명히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세간에서는 정인이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정책을 지시하고 피청구인은 대통령은 정인의 지시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였다는 언론 보도와 소문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과장된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간인이고 국회에서 활동도 안 해본 사람이고 정치적으로도 뭐 각 분야에 알지도 못하는데 대통령은 그동안 오랜 세월 정치 생활을 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왜곡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인 최선에 대한 추가 신문 사항 제18항 관련해서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최선 씨. 예. 정인은 아까 청구인 측 대리인이 2016년 8월경 고영태와 사이가 멀어지자 유상희의 지시하에 새로운 회사인 인투리스 설립했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검사실에서 자료를 보내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뜻인가요? 인투리스는 저희가 그 더훈투를 만들기 전에 이름을 한번 정한 건데 그게 그 내용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지 관련 저희 이제 임대사업 그런 회사였는데 그
저희 그 유상용이 보낸 거에는 그 미르하고 블루케이하고 그 K스포츠가 우회를 지배하는 그런 인투리스라는 거를 이렇게 그 기획안 같은 거 보는데 저는 그런 걸 지시한 적도 없고 계획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검사실에 있을 때도 검사 진행 중에 그거를 다른 검사님이 갖고 와서 증거라고 이거 바른대로 얘기하라고 그런 강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정의는 그 인투리스라는 회사의 지배구조 등에 대해서 전혀 말한 적이 없는데 유상영이가 그걸 가지고 와서 계속 검사님한테 보여주고 검사님이 그걸 근거로 신문을 하더라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거는 그때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절대 제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지시한 적도 없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상용이라는 자는 고영태가 블루케이를 폐업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자기 친구라고 잠깐 와서 일을 시키겠다고 해서 온 사람이지 제가 그런 정도의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은 취지는 고영태와 유상영이가 짜고 정인에 대한 어떤 모함되는 그런 진술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보면. 예, 신문 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의는 정호승 비서관을 1998년경부터 알게 된 거죠. 네. 당시 정호승 비서관은 정인의 전 남편인 정윤회와 상하관계에 있었죠. 네. 그때 정인은 몇 살이었고 정호승 비서관은 몇 살이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30대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나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정인은 정호승 비서관에게 말을 낮춰서 말은 속칭 말을 놓고 정호승 비서관은 정인에게 말을 높이던 그런 관계로 시작했습니까? 그렇게 말을 낮추거나 높이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정호승 비서관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서 서로 그런 관계였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관계가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거죠. 계속되어 왔다기보다도 하여튼 그런 관계였다고 보여집니다. 1-5, 1-6 생략하겠습니다. 1-7입니다. 따라서 정의는 남편의 부하였던 속칭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정호승, 안봉근이 젊은 시절부터 알아왔고 정인이 피청구인과 친한 사이였으므로 정인은 그 3인방을 어린 동생처럼 말을 계속 놓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온 건 맞습니까? 말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친분은 있었지만 말을 놓는 것은 아니었다. 피청구인 대통령은 정인이 3인방을 동생처럼 그렇게 대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 개인 관계까지는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이항입니다. 정의는 2013년 5월 29일 정호승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유럽 순방 전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어서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을 발표하도록 권하거나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사망생략 3-1입니다. 정의는 40년에 걸쳐 피청구인을 알아왔죠. 네. 그런데 정의는 피청구인에게 정인의 의견을 직접 말한 적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정비서관을 통해서 했지.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 적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나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잘. 3-1입니다. 정의는 평소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공손한 말씨와 태도를 보였었죠. 네. 3-4항 생략하겠습니다. 사항입니다.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직접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4-1항 생략하고 4-2항 피청구인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